제가 지금 말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 제가 MBTI 처음 했을 때 뭐 나왔냐면 ENTP 나왔거든요. 지금 말하면 야 뻥치지 마 너 J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하면 J 나와요. 근데 마지막이 P랑 J잖아요. P가 좀 즉흥적인 성향, J가 좀 계획적인 성향 그런 건데 제가 처음에는 P가 한 7, 80% 정도로 나올 정도로 P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P이신 분들은 공감할 텐데 살다 보면 P라서 불편할 때가 좀 있어요. 그냥 나 혼자만 살면 괜찮은데 업무를 하고 사람들이랑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민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안 세우고 자꾸 뭘 놓치다 보면은 아 맞다 하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줄 때도 있고 내가 피곤할 때도 있어.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찐 P에서 적어도 사회생활 때 야 너 그래도 일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고 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도만큼은 J 성향 즉 계획적으로 변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들이 계획적으로 살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 부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해서 나는 P야 라는 생각과 말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게 P라는 사람들 나는 P라서 이걸 자주 놓쳐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많이 관찰하다 보면 진짜 타고난 성향이 P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비중보다도요 나는 P야 라는 걸 핑곗거리 삼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계획적으로 살려면 뭔가 신경 쓰고 챙겨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뭐 기록도 해야 될 거고 아니면 스케줄러도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계획적으로 살려면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게 귀찮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가 원래 P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P야. 그걸 핑곗거리, 변명거리 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위에 한번 보세요. 자기 유리할 땐 끝장나게 계획적으로 J로 살면서 자기한테 피해 안 올 때는 나는 P야 하는 변명 시전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산적이 되고 계획적이 되려면 이 핑계부터 걷어치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나는 P야 라는 그 자기 변명부터 부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가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사였잖아요. 근데 교사하다 보면 진짜 재밌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면은 학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애가 영 철이 없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진짜로 자기 애는 철이 없고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애를 막 타박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양반이야. 무슨 말이에요? 애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애 되면 철이 잘 든 거고 착한 거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 눈에는 차지 않는 거죠. 아이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재밌는 건 보통 그렇게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경우에 부모님이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자, 근데 어쨌든 뭐냐면 놀랍게도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저 아이 정도면 철이 있고 충분해. 근데 부모님이 우리 애가 철이 없어, 좀 생각이 없어 이런 말을 듣는 아이들은요 자기도 철이 없다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도 칠칠 맞다 생각해요. 제가 볼 땐 아닌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맨날 그렇게 들었거든.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듣는 언어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계획적이 되고 싶고 조금 더 생산적이 되고 싶고 그런 방법에 대해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변하고 싶다면 뭐를 바꿔야 되냐면요.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 뭐라고요? 스스로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 부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나 P야, 나는 원래 좀 덤벙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으면 스스로 그렇게 믿게 되고 나는 P라는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계속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계획적으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나는 P다. 나는 덤벙댄다. 나는 계획성이 부족하다. 이런 언어부터 No!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체성부터 NO라고 부정하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습관을 바꾸고 변화하는 게 NO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상이 얼마나 쉬울까? 나는 그지가 아니야! NO! 하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부정을 했어.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조금 더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사는 실천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마찰입니다. 마찰이 무슨 뜻일까? 생산성, 습관에 관련된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습관, 좋은 행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마찰을 줄여라. 그리고 나쁜 습관, 나쁜 행동을 하려면 겪어야 하는 마찰을 늘려라 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뇌는 가급적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두 가지 유사한 선택지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고가 적게 드는 선택지로 기울게 된다. 마찰이 적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고가 적게 든다는 뜻입니다. 마찰이 많다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해야 되는 수고와 노력이 꽤 많다라는 걸 뜻해요. 근데 인간의 행동이 어디 쪽으로 쏠린다? 마찰이 적은 쪽으로, 노력이 적게 드는 쪽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어요. 어떤 기업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탄산음료 소비를 좀 줄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대요. 원래는 탕비실 문을 열면 바로 옆에 혹은 눈에 보이는 곳에 음료 냉장고가 있었대요. 그런데 음료 냉장고를 저기 구석탱이로 치워버리고 문 열자마자 보이는 곳 혹은 가까운 곳에 그냥 생수가 있는 정수기를 놔뒀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 많이 마시세요, 건강하려면 물 마셔야지, 탄산음료 저런 거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배치만 바꿨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뒤에 보니까 물 소비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탄산음료나 건강에 좋지 못한 음료의 소비량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더 쉽거든. 눈앞에 보이니까 어차피 목말라, 뭔가 마실 거야. 근데 눈앞에 보이고 혹은 문 열자마자 물이 있네? 그럼 물을 마신다는 거죠. 음료가 있네? 그럼 음료를 마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넛지라고 하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툭 찔러주는 이런 방식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극피인 사람들이 조금 더 계획적인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피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맞다! 이거잖아요. 뭔가를 자꾸 까먹고 놓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까먹고 자꾸 놓치는 해야 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마찰을 줄여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맨날 약속을 잡고도 까먹어. 그래서 맞다 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적어놔야 돼요. 혹은 알람이 울리게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알람이 울리게 하는 것도요, 스마트폰을 켜고 잠금 해제를 한 다음에 어플을 검색해서 캘린더 이렇게 쳐가지고 하면은 안 해요. 너무 단계가 많은 겁니다. 마찰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마찰을 줄여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화면을 열자마자 뭐 웹툰이 있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카톡이 있는 게 아니라 달력이 그냥 나오게 해놓는 거예요. 핸드폰 배경화면에 달력 아니면 메모 어플 이런 게 바로 뜨도록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뭔가 약속 잡았어, 뭔가 그래 해야 돼 라고 하면 생각이 들자마자 켜서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맞다 라고 기록해야지 라고 열었다가 유튜브 버튼에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인스타 버튼에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화면 자체를 내가 약한 부분, 내가 놓치는 부분, 기록하는 것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잠금 해제하고 할 일이 더 많다.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단축키를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갤럭시 기준으로요, 핸드폰 옆에 전원 버튼 있지 않습니까? 이거 2번 누르면 뭐가 켜지는지 아십니까? 카메라가 켜져요. 그게 기본 설정입니다. 근데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갤럭시 기준으로는 설정 들어가셔서요,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이라고 들어가면 그 안에 측면 버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측면 버튼 탭에 들어가면 내가 전원키를 2번 누르면 뭐가 뜨게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띡띡 하면요, 구글 킵, 제가 사용하는 메모 어플이 실행이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딱딱 하는 거, 그거 쉽잖아요. 카메라 잠금 열고 찾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딱딱 하면 메모나 리마인더나
아니면 캘린더 어플이 실행되게 할 수가 있겠죠. 아이폰은 제가 사용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손쉬운 사용이라고 탭이 있거든요. 옛날에 아이폰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들어가면 뭔가 커스터마이징이 될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긍정적인 습관의 마찰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기 편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어려우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P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뭔가를 기록해 놓고 꼼꼼하게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기록과 꼼꼼한 걸 할 수 있도록 기록이라는 행위를 하는데 드는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계획성을 좀 더 보완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계획적이 되는 두 번째 행동 방침, 바로 한 번 더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미생 중간에 누가 했던 대사인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퇴근하기 전에 자리를 한 번만 더 돌아봐라. 그럼 실수를 줄일 수 있어. 뭡니까? 뭔가 막 우리 퇴근할 때는 바쁘게 업무 처리하고 지하철 놓치겠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약속 있는다면서 빠르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럴 때 뭐를 놓쳐요? 뭔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을 놓치거나 핸드폰을 놓고 나간다거나 가져가야 될 걸 놓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퇴근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내 자리를 돌아보는 습관. 그럼 자리를 돌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까 처리하다가 못 끝낸 업무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런 걸 보다 보면 내가 놓친 실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한 번 더 돌아보는 것, 퇴근하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는 게요, 우리 업무 전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업무를 관리할 때 한 번만 돌아봐도 내가 오늘 뭐 해야 됐지? 내가 내일 뭐 해야 됐지? 이렇게 딱 한 번만 더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아 맞다 하면서 놓치는 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다음 날을 계획하면서 나 내일 뭐 해야 되지? 한 번씩 뭐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써보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내가 내일 해야 될 일들의 리스트. 혹은 아침에 딱 출근해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일부터 따다다다닥 하는 게 아니라 잠시 한 5분만 시간을 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뭐뭐뭐네 하고 쭉 써보고 이거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 이것만 가져도요, 훨씬 더 놓치는 빈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조금 더 생산성을 높여보겠다라고 하면은 이걸 일주일에 한 번, 뭐 주말, 일요일 저녁쯤에 주간 업무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나서 매일 저녁에 다음날 업무를 점검하는 것. 요 정도만 더해주면은 이제부터는 P라는 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져요. 이 정도면 거의 제2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교사할 때 1년 차에 학년실, 제가 교무실이었으니까 그 학년실 유행어가 아맞다였어요. 저도 아맞다를 엄청 자주 하고 또 저랑 친한, 저랑 성향이 비슷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맨날 아맞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놓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폐가 간다. 그래서 제가 습관으로 반복하기 시작한 게 매일 저녁에 다음날 할 일 리스트 써보기, 주말에 그 주에 할 일 리스트 써보기, 첫 하기 2개 합니다. 이거 2개 하고 나서부터는 아맞다 하는 빈도도 줄어들었을 뿐더러 제가 P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아까 저희가 말했던 법칙에 따라서, 어떤 법칙입니까? 마찰의 법칙에 따라서 어렵고 마찰이 많으면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찰을 줄여야겠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점검하는 그 행위에 뛰어드는데 필요한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을 아예 그걸로 할당을 해놓습니다. 저는 매 일요일 저녁 7시가 되면 핸드폰 알람이 울려요. 너 다음 주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울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또 알람이 울립니다. 내일 거 기획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뭐 합니까? 우리가 자꾸 까먹잖아요. 모니터에 아니면은 뭐 독서대나 이런 데다가 딱 포스트잇 붙여서 매일 아침 9시 뭐 해라. 매일 저녁 6시 뭐 해라. 그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옆에 메모지도 항상 놔두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마찰이 줄어들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행동을 습관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딱 한 번 더 내가 할 일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습관이 우리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조금 더 계획적이 되기 위한 마지막 행동 방침은요, 바로 메모입니다. 앞서 마찰이랑 한 번 더 이야기할 때도 사실 비슷한 내용이 나왔지만 사람이 조금 더 계획적이 되고 조금 더 맞다 안 할 수 있는 기본 비결은 메모입니다. 메모만 해도요, 맞다 까먹었다 이런 거는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 나 왜 이렇게 자꾸 까먹냐. 아, 나 요즘에 좀 나이 든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나이 든 것도 맞아요. 나이 든 것도 맞는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원래 인간은 뭘 길게 기억하고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 원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요.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학습했다라고 하면은 급속도로 잃어버립니다. 급속도로 까먹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학습했던 내용의 한 10%, 20%밖에 기억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를 기억하려면 내 암기력, 내 기억력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록, 메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P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P들 중에서도 메모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과거에 제가 메모를 안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메모해도 문제인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분명히 기록했는데 어디다 놔뒀더라? 분명 적어놨는데 그거 제가 적어놨는데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시간이 더 들어. 이게 P들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메모를 하긴 하는데 메모에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막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내용은 어디에 적는다라는 나만의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규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P들이 어떻게 메모하냐면요. 메모한다 쳐도 다 거기다 합니다.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여기에다가 내가 해야 될 일 생각날 것도 다 적어놓고요. 나중에 보고 싶은 영상 링크도 여기다 다 보내놓고요. 사고 싶은 물건 링크도 거기다 다 보내놓고요.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다 거기다 보내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카톡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다 섞여가지고. 분류가 안 됩니다. 분류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막 엄청 J형이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뭐는 어디에 기록한다라는 정도의 규칙은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 핸드폰 배경화면에는 구글 킵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구글 킵에 들어가면 저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항목이 좀 나눠져 있어요. 업무 아이디어. 이 업무 아이디어란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노트가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해야 될 일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메모해야 될 게 생각날 때마다 구글 킵 들어가서 그 두 가지 아이디어, 해야 할 일 여기다 나눠서 적습니다. 그 중에서 해야 할 일들 있잖아요. 이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그냥 언젠가 하기만 하면 되는 일, 즉 시간 제한이 안 걸려도 있는 일들은 그냥 구글 킵에 놔둬요. 근데 시간 제한이 걸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돼, 오늘 안에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저는 갤럭시 쓰거든요. 삼성 리마인더 어플에다가 따로 입력해 놓습니다. 리마인더 어플이 좋은 게 쓸 때 그렇게 적을 수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수요일 오후 1시에 뭐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 수요일 오후 1시라는 문구를 인식을 해가지고 시간으로 바로 넣어줘요. 내 캘린더에다 갖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제한이 걸려있는 해야 할 일은 삼성 리마인더에다가 옮겨요. 아이폰 기준으로는 미리 알림이란 어플을 쓰면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해야 할 일들, 메모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다라고 했을 때 일단 구글 킵에다가 다 적습니다. 그리고 구글 킵 중에 두 종류가 있었어요. 아이디어 노트가 있었고 할 일 노트가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노트에, 할 일은 할 일 노트에다 다 적어요. 근데 이 할 일 중에서 종류가 뭐가 있죠? 시간 제한이 없는. 이것들은 그냥 이 할 일 노트에 놔두고 나중에 한 번씩 꺼내 봅니다. 근데 시간 제한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삼성 리마인더, 삼성 광고 아닙니다. 이재용 회장님 보고 계시면 사랑합니다. 광고 부탁드려요. 저한테 광고를 줄 리가 없어요. 자, 아무튼 아이폰은 뭡니까? 미리 알림. 물론 이거 말고도 어플 많습니다. 그냥 기본 어플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 대단한 규칙이에요? 이게 뭐 제의라고 할 만한 규칙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만 해도 어떤 내용은 뭐에다가 메모한다라는 나만의 규칙만 세워져 있어도요. 야, 이거 내가 어디다 적어놨더라. 요거는 좀 덜해집니다. 제가 원래 그래도 타고났던 게 P여서 없어지진 않아요. 아직도 있어. 아씨, 어디다 놔뒀던 것 같은데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는 여기에 메모한다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더 놓치는 게 줄어들고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기억에 남길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후천적으로 P를 극복하기 위해선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고 조금 더 계획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모의 간단한 체계를 만들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핵
피도 조금 더 계획적이 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피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제이가 맞다 이런 게 아닙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배울 게 있는데 P들은 제이의 이런 점들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가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부정을 해야 한다. 나는 P야 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P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력하지 않는 걸 합리화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먼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언어가 정체성을 규정한다. 나는 P야, 나는 자꾸 까먹어라고 말하다 보면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부터 전제를 부수고 시작해야 돼요. 나도 충분히 계획적이 될 수 있어. 나도 생산적으로 할 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침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마찰을 활용하라. 바람직한 행동에 들어가는 마찰을 최대한 줄여라. 할 일을 기록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드는 마찰을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바꾸든 아니면 단축키를 설정하든 해서 그 행동을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딱 한 번 더 점검하자. 딱 한 번 더. 그냥 그 일을 해야 할 시점에 닥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미리 점검을 하거나 한 번만 더 지나서 내가 놓친 게 없는지 점검하는 이 한 번 더 습관이 우리를 더욱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마지막, 메모해야 한다. 인간의 기억은 원래 사그라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잊지 않고 맞다 하지 않으려면 메모해야 하는데 P들은 메모를 해도 그거 어디다 했더라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어떤 내용은 어디에 적는다라는 나만의 최소한의 메모 규칙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P였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극제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이 제이가 되긴 했거든요. 그 변한 걸 생각해보면 저도 뭔가 막 원래 타고난 P였다기보다는 P라는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러한 방법들을 함으로써 조금 더 계획적이고 건강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계획성 부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산적이 되고 조금 더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과 같이 내가 더 생산성을 발휘하기 위해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컨텐츠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좋은 컨텐츠를 텍스트로도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고정 댓글 보시면 뉴스레터 구독 링크가 있으니까요. 100% 무료니까 편하게 신청해 보시면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